이제 인장 등록 한번 5번째 5페이지 보시면은 아래쪽에 12번째 인장 등록, 얘도 이제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니까 여기도 별표 3개. 하여튼 옆에하고 여기하고 시험 문제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정말 꼭 질문 하나씩 해서 문제 하나씩 꼭 내고 있습니다. 자, 인장 등록 설명해서 틀렸냐 맞았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먼저 공인중개사하고 부칙. 자, 부칙에 규정된 바로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는 사람, 그리고 소속, 딱 요 세 사람이 바로 여기는 성명이 나타난 인장. 그 성명이 나타났다는 게 도장파면 정말 나타납니다. 자, 먼저 가족관계 등록부,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아래 이제 법률 나올 거고요. 그리고 주민등록표, 주민등록법. 가려 보시면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법, 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상업등기규칙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기재되어 있는 성명, 거기에 다 정말 이름이 다 있습니다.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나타난 인장. 근데 그 성명에서 크기를 10으로 40으로 바꿔서 내본 적이 있습니다. 크기가 얼마라고요? 7. 우리 다 가지고 있으니까 7에서 7은 아주 적습니다. 도장 그렇게 적은 거 거의 없을 건데 7mm 이상에서 그러니까 넉넉하게 여유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라고요? 3. 3cm 정도 되는 30mm 이내입니다. 30mm 이내. 요 크기를 또 바꾸는지 한번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너무 적거나 너무 크면 도장 저기 쓰레기통에 집어 넣을 거예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시중에 굴러다니는 거 거의 2cm 될까 말까 해가지고 여기 충분히 들어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도장 크기를 맞춰라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법인 쪽으로 와볼까요? 주된 사무소. 이제 법률이 달라. 여기는 상업등기규칙에,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가족이 어쩌고 주민이 어쩌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상업등기규칙 맨날 바꿔서 시험 문제 냈는데 여기는 한 번도 안 바꿔봤다. 그리고 신고한, 이제 여기 이제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법인의. 우리 시험 문제가 법인의 대표자 인장을 자꾸 그것도 최근에 자꾸 내고 있습니다. 누구의 인장이라고요? 법인은 항상 그 법인 자체가 권리의 주체지, 법인의 대표자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법인의 인장. 여긴 정말 등기소에서 인감증명서, 등기소에다 등록을 먼저 하고요. 인감증명서 떼서 낸다. 그러니까 인감증명서 제출이 등록입니다. 우린 도장 들고 가는데 완전히 좀 방법이 다릅니다. 바로 인감증명서 제출로 등록을 가름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분사무소 보실까요? 분사무소는 등록을 해야 한다. X. 등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대표자가 보증한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여기다가 하여야 한다. 왜 틀렸느냐? 소문에 내봤습니다. 등록할 수 있다. 그럼 안 해도 된다. 그냥 주된 사무소 거 그대로 쓰면 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도장을 똑같이 파가지고 주된 사무소나 분사무소나 똑같이 쓰면 되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하면 등록하면 또 어디라고요? 또 주된 사무소에다가, 요번 주소는 엄청 중요한데 거의 잘 안 내. 주의하셔야 됩니다. 주된 사무소에다가 또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데 절대 안 돼.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제출 서류 보시니까 이제 거의 잘 안 내고요. 여기도 신고서라고 합니다. 용어는 등록인데 도장 들고 등록증 온본, 그리고 분사무소 같으면 신고필증 온본을, 도장을 중간에다가 날인합니다. 저 개업공사는 무슨 도장을 날인하나, 그 등록증에다가 거기다 날인 시켜놨다고 합니다. 그것도 빨간색으로 날인돼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증 온본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입니다. 자, 그리고 그 박스 하나 이제 더 아래 보시니까 이제 등록시기. 자, 먼저 등록신청 때 된다, 안 된다? 된다. 근데 통지 받아야 그건 아니고요. 등록증 교부도 아닙니다. 처음에는 등록신청. 거기 처음에 등록신청에다가 동그라미를 해놓으실까요? 아까 보증 설정은 통지 받으면, 여기는 등록신청 때도 가능해요. 그리고 업무 개시 전까지는 여기는 해야 한다. 등록관청이 뭐 한다고? 인장은 신고가 아니라 등록. 여기는 크기를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서류만 구비할 게 아니라 크기를 맞춰와. 저 7mm 맞춰라. 30mm 맞춰라. 그래서 여기는 등록이라고 합니다. 등록. 완전 달라. 기준이 있다. 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등록시기에서 전자문서로 신고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자, 요 아마 올해는 분명히 여기다 낼 겁니다. 작년도 전혀 언급을 안 했습니다. 아주 근질근질했을 겁니다. 등록할 수 있다. 작년부터 달라졌다. 그 다음 이제 인장 등록에서 부칙하고 공인중개사하고 우리 소속은 뭐죠? 법인인지 이상한데 뭐 인감증명법 아니고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그 법률 맞고, 두 번째 있는 법률, 그리고 주민등록법. 그래서 앞쪽에 있는 주민등록법 그 두 개 법률이 맞습니다. 그 두 개 법률을 맞다고 동그라미 좀 잘 해놓으시고요. 왜 또 인감증명법하고 상업등기규칙은 왜 나와? 그 두 개는 아니요.
자, 규칙에 신고한 바로 대표자의 인장을 바로 이제 대표자 여기서 우리 대표자는 맞습니다. 대표자 인장을 등록해야 돼. 성명이 나타난 인장 주셔야 됩니다. 네, 두 번째 법인의 인장 뭐가 이제 법인의 인장 등록 보실까요? 법인의 인장 등록에서 첫 번째 1번에 그 법률을 보실까요? 가족관계가 맞을까요? 아니면 주민등록법이 맞을까요? 상업등기 규칙, 상업등기 규칙입니다. 이것도 꼭 바꿔볼 만합니다. 상업등기 규칙 여기다 가족관계 그러면 대표자가 돼버립니다. 아니요, 상업등기 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여기 주의하셔야 됩니다. 법인 아니면 법인의 대표자. 그죠? 뭐가 맞다고? 법인? 그죠? 법인. 근데 법인의 대표자, 이들도 잘 안 보인다는 겁니다. 빨리 읽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법인의 대표자의 인장을 등록한다. 틀렸다고 자꾸 나왔었다는 겁니다. 법인의 대표자 아니요. 법인의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볼까요? 분사무소는 누가 보증하는 법인의 형체도 없습니다. 법인의 대표자가. 거기 뒤에 있는 대표자가 맞습니다.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여기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이한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가 맞습니다. 안 해도 돼. 좀 분사무소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불편할 것 같으면 하라는 소리니까 할 수 있다. 근데 하게 되면 주된 사무소가 맞아요? 분사무소가 맞아요? 주된 사무소. 정말 주된 사무소가 맞다는 겁니다. 또 분사무소에다가 아니라니까요. 주된 사무소. 서류가 다 주된 사무소에 있다고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제 변경등록 볼까요? A도장 쓰다가 잃어버렸다.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깨져갖고 아주 난리가 났다가입니다. 그래서 바꿔줘. 변경. 근데 여기도 변경 신고가 아니라 변경 등록. 변경 신고가 되면 저기 휴업 신고요? 이럴 겁니다. 변경 등록. 또 크기 맞춰와. 그럽니다. 먼저 1번. 인장 등록이 됐건 변경 등록은 전자하면서 된다, 안 된다? 된다. 가능. 가능에다가 정말 동그라미 치고 올해는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2번 7일 만에 나왔던 무장 나오네요. 변경을 하면은 7일 맞아요? 열흘 맞아요? 도장 파는데 열심히 그저 생각할 거니? 7일 이내에 여기도 지체 없이 그러지 말입니다. 쑥 넘어가겠네 게입니다. 옛날에 수작업 하다 보니까 며칠 걸렸다는 겁니다. 7일이면 넉넉하겠지 이내에. 그리고 인장은 등록한다 신고한다? 등록한다. 그거 7일 막 열흘로. 그리고 7일 맞춰놓고 신고한다. 인장은 신고 안 한다는 겁니다. 뭐 등록한다. 정말 아주 두 군데가 정말 제일 중요합니다. 변경 등록. 최근에 또 자주 안 냈었다.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장 보실까요? 거인에서 받고 소인에서 받고 등록 주소 아닙니다. 업무정지 맞아요. 근데 업무정지는 개업이고 그리고 자격정지는 누구고? 소속이고. 그래서 이제 업무정지 알다가 개업, 그 다음에 자격정지 알다가는 소속. 근데 때리는 임자가 필요면 달라. 자, 먼저 업무정지는 등록관청 시장군수구청장이, 그리고 자격정지는 누가? 여기는 또 시도지사가. 자, 그걸 바꿔보려고 아주 바라 그래서 우리 모의고사에서도 바꾸면 됩니다. 등록관청이 자격정지를 X, 시도지사가 업무정지를 X 이렇게 바꿔보려고 아주 발악을 하시네. 업무정지, 자격정지 동그라미 좀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별도의 표가 있는데 크지는 않아. 1개월 아니고요. 6개월도 아닙니다. 3월. 자, 별표는 아직 안 내봤는데 꼭 오다가다 내가 나중에 3개월 동안 문 닫겠다 라고 생각을 꼭 별표대로 때립니다. 6개월로 안 때려, 2개월로 안 때려, 3개월로 때려. 그 다음에 13번째 볼까요? 근데 명칭은 무조건 나오고요. 근데 게시가 작년처럼 나오게 되면 여기가 2개가 나올 수가 있고, 하여튼 무조건 하나 명칭은 나오고 꼭 얘기합니다. 간판을 설치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게 이제 중요 포인트입니다. 꼭 나올 문장이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자, 여기서 이제 게시에서, 자, 먼저 등록증인데 중개사무소 등록증이 맞을까요? 사업자 등록증이 맞을까요? 이것도 이 많이 내봤다는 겁니다. 중개사무소, 사업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 벽에다가 대학력 갖추려고 5년 영업하려고 이제 10년 됐다. 이제 그러면서 그거 하려고 사업자 등록증을 걸어 넣니? 그럴 겁니다. 중개사무소, 저기 시군구청에서 준 중개사무소 등록증 걸어 놔라. 그 다음에 자격증은 게시를 해야 됩니다. 사본 말고 원본. 누가 안 훔쳐가? 자격증. 가장 걸어놓기 싫어한다는 요율. 5천만 원 미만 그러면 0.6, 0.5 이런 식으로 요율표. 다 시군구청에서 주니까 그거 걸어 넣으세요. 그 다음에 보증 관련 서류. 요 네 번째 보증 관련 서류. 요것도 걸어 넣으셔야 돼요. 근데 볼까요?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걸어놔요? 안 걸어놔요? 안 걸어놔요. 이걸 제일 시험 문제 많이 내봤다는 겁니다. 저 사업자 등록증 한 번 내면 요놈은 2번, 3번 내봤어요. 요즘은 좀 뜸해 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개시 분리해 보실까요? 보이게 할 때 그 개가 보이네. 개시 안 했을 때 100만 원 약 과태료인데 별표가 20일까요? 30일까요? 50일까요? 30, 그죠? 30이 맞습니다. 30. 하여튼 오다 가다 별표 휴원만 제일 싸다고 번호만 보지 말고요. 명칭도 아직 안 내봤지만 50이 명칭이고, 자, 그런데 등록증 반납인데 하여튼 그거 30입니다. 그죠? 개시도 30. 이제 정말 이제 별표 센 놈 나왔네. 명칭. 자, 먼저 보실까요? 공인중개사 사무소 정말 8글자 오다 가다 보시면 사무소 꼭 공인중개사 사무소 들어가요. 이건 안 커도 괜찮아. 부동산 중개. 자격증 없는 사람 부동산 중개 둘 중에서 명칭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공인중개사 보고 꼭 무조건 공인중개사 사무소만 아니요. 부동산 중개도 써도 괜찮다는 겁니다. 근데 의심 받을 거요. 저거 자격증 없네. 자격증 없는 사람 쓰는 게 부동산 중개니까. 그리고 옆에 보니까 주의 정말 우리 시험 문제 자주 냅니다. 간판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 없다. 그죠? 없다. 우리 없다가 맞아요. 간판을 설치하라고 안 했습니다. 바람 불어서 떨어지면 사람도 죽어. 주의하셔야 됩니다. 없다. 간판 설치할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간판 없이 어떻게 영업하니? 무조건 설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설치하면 이름 들어가, 그리고 문자 들어가 라고 해서 의무로 간다는 겁니다. 하여튼 설치하라고 의무는 없다. 설치할 의무가 없다는 거 오래 맞다는 거 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 볼까요? 자, 위에가 이제 문자인데 아래는 성명은, 요 성명만큼은 저기 문자라고 안 했다. 8글자, 5글자는 크게 안 보여도 괜찮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딱 2개. 그럼 이제 주의 보실까요? 문자, 그리고 등록번호, 연락처는 인식할 수 있는 크기하고 관련이 있다 없다? 관련 없다. 관련 없다는 겁니다. 우리 시험 문제가 연락처를 잘 보여라. 이거 기출문제로 나왔었다는 겁니다. 뭐 등록번호 그런 거 없어요. 여기입니다. 뭐 전화번호 이런 거 없다고요. 하여튼 이런 거는 안 보여도 괜찮아. 크기만 하여튼 이거는 문제없이 있기만 하면 돼. 8글자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제재 보실까요? 명칭 또는 성명을 사용하지 않으면 반명할 때 명 봤었죠. 철거명령 먼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안 뜯어내면은 사람 불러서 대지평하고 이 명칭만 아까 이전이나 뭐 폐업이나 이런 것들 아니고 하여튼 여기 명칭은 철거명령 먼저 있습니다. 1번. 그다음 두 번째가 대지평. 그리고 100만 원 약 과태료인데 이 별표가 20일까요? 30일까요? 50일까요? 50입니다. 이게 50세입니다. 우리 얼굴이라고 간판이 잘못되면 되겠니? 그럴 겁니다. 매도 매수는 얼마나 불안할 거예요. 5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표시광고 위반 보실까요? 얘도, 그러니까 나라는 정말 하나씩 다 나올 수도 있습니다. 표시광고 위반. 먼저 중개사물의 표시광고에는 광고 낼 때 표시에는 명시를 할 것은 첫 번째 개업공사의 성명, 이제 안 틀리고요. 명칭, 그 다음에 소재지하고 연락처. 딱 이렇게 4개를 명시를 해야 됩니다. 또 여기도 뭐 등록관청이나 여기에 또 마찬가지로 이제 등록번호 이런 것들은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 안 되고 성명, 누가 광고 냈어, 그리고 이제 상호 뭐요? 무슨 사무소가 광고 냈니? 그 사무소 어디 있니? 나성동 어디 있어? 연락처, 전화번호 이런 것들은 꼭 명시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요 4개 정도가 있어야 공부만 물어보겠지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아래 볼까? 이제 표시 광고 위반하면 휴업 표시 할 때 마지막에 표시 요게 나오죠. 100만 원이야 과태료인데 별표가 저기 명칭 보이는 명칭. 하여튼 무슨 명칭 얘기만 나오면 민감해. 20이 아니고 30도 아니고 50. 요놈도 50입니다. 요놈도 50. 요것도 표시도 별표는 50. 하여튼 50 아직 안 내봤는데 50만 원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1번 보실까요? 문자와 이렇게 또 묻어가네. 문자와 성명은 그럼 한번 떼봐야 되는데 문자하고 성명은 둘 다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를 하여야 한다. 맞았다 틀렸다 이거 안 내봤는데 X 먼저 문자도 잘 보여라. 아니다. 문자가 아니라 성명만 이름만입니다. 성명만 잘 보여라. 여기는 문자는 아무 소리 없어. 입니다. 안 보이도 괜찮아. 8글자만 있으면 돼. 저건 크게 못 써서 안달이요. 중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까요? 철거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민사집행법을 한번 내봤어요. 철거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무슨 법으로 대집행을 할까요? 사람을 부를 거야. 먼저 공인주사법이 사람을 부르는 법입니까? 아니죠. 그리고 민사집행법 아니요. 무슨 법이라고요? 행정대집행법. 아마 또 바꿔볼 겁니다. 행정대집행법. 사람을 부르는 법은 행정대집행. 대집행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법. 행정대집행법입니다. 무허가 건물도 뜯어내는 법이 저 법이요. 아주 치사한 법.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차라리 교도소 보내지 저렇게 사람 부르다가 간판이나 뜯어내는 그런 비겁한 법이 아니요.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그다음에 세 번째 명칭 위반, 그리고 중개사무소 표시광고에 위반하면 시행령 별표가 30만 원에 과태료. 그랬으면 좋겠다. 엄청 크게 때렸는데 30만 원 아닌데 30만 원 과태료가 아니라 얼마라고요? 50입니다. 요 큰 놈도 한번 꼭 내볼 것 같아요. 50만 원. 작년도도 몇 개 지면은 별표 얼마다 이런 게 나왔었다는 겁니다. 틀린 것도 있었고 안 틀린 것도 있었고 입니다. 자, 세 번째 X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4번째, 15번째 정말 아주 중요한 나란히 둘 다 별표 3개씩 꼭 해놓으시고요. 자, 먼저 거래정보 사업자, 거래정보망을 운영하고 있는 바로 사업자, 망에 운영을 하는 사람. 그러면 되고 싶으면 그 지종요건 갖춰오라. 그입니다. 그리고 자, 먼저 첫 번째 그 지종요건은 거기 주의해 볼까요? 거기 이제 박스에 보시면 시행령에 있을까요? 시행규칙에 있을까요? 시행규칙. 왜냐면 그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거니까 시행규칙이 맞습니다. 아까 등록기준은 시행령. 근데 500명 모아라 이런 것들은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이 두 개는 자꾸 물어본다는 겁니다. 등록기준은 시행령이고 지정기준은 지정요건은 시행규칙이다. 국장이 정하잖아. 국장이 지정권자잖아. 주셔야 됩니다. 나 먼저 전국에다가 기업, 그죠? 몇 개에다가 니은, 그리고 몇 명 이상. 세 번째 마지막에 거기다가 디귿. 하여튼 어느 문제집에나 거기 잘 나와 있다는 겁니다. 먼저 전국적으로 몇 명 이상이라고요? 500. 원래는 2,500이었다가 1,000명으로 줄였다가 아주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500. 더 이상 안 줄 것 같은데 500명 이상. 그리고 몇 개 이상이라고요? 원래는 10개였다는 겁니다. 지금 몇 개라고요? 2개. 5개도 아니라 2개면 돼. 서울하고 저기 우리 세종시면 돼. 대전하고 우리 세종시면 돼. 이상해. 그리고 시도에서 20이 맞아요? 30이 맞아요? 50이 맞아요? 30이 맞습니다. 협회 가면 또 20이 나와. 다음 주에는 볼 거예요. 주셔야 됩니다. 50명도 아니고요. 예전에 2,500일 때 50이 있었는데 지금 아예 많이 줄어갖고 500. 그리고 30. 제 세 번째는 요 30명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대전에 30, 우리 세종시 30, 나머지 440은 알아서 하기.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보처리 기사가 맞아요? 기능사가 맞아요? 기능사 말고 기사. 정말 요건 시험 문제가 아주 제일 많이 내봤다는 겁니다. 아주 약 올리면서입니다. 저기 코 찔찔으로는 초딩도 딴다는 기능사 말고 입니다. 초딩은 컴퓨터를 몰라. 그렇게 심하게 자주 하는 거 아니요. 입니다. 맨날 오락만 할 줄 알아. 그죠? 한 명이요, 두 명이요? 한 명. 기사 한 명. 이것도 2명이었다가 1명으로 줄였다.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맞아요? 개업공사 몇 명이 맞아요? 그죠? 여기는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라고 개업 그러면 개업한 사람 사무소를 지켜야 됩니다. 여기 근무를 시킬 사람이니까 공인중개사. 그죠? 몇 명? 1명. 저것도 다 2명이었다가 1명으로 많이 줄여줬습니다. 1,000명에서 500으로 줄이고 거의 반토막으로 막 줄였다.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누가 이용하는데 가입자, 사업자, 가입자. 이건 아직 안 소개해봤는데 가입자가 이용하는 거지 무슨 사업자가 이용을. 왜 사업자가 이용해? 망을 제공하는 사람이고 가입자 저 500명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누가 설비를 확보하라고 할까요?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영 그러면 안 되고 장관. 장관이 그때그때 컴퓨터 설비 이런 거 갖춰라 라고 그때그때 장관이 얘기를 해줄 거라는 겁니다. 거기는 뭐 심하게 한 번도 내본 적은 없지만 그리고 가입자 그리고 장관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거기 신청서는 중요한 거 아니고요. 나 먼저 공인중개사 자격증 가지고 와. 저기 한 명 모셨니? 그러니까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증. 자, 거기서 이제, 원래 이제 여기가 방송통신위원회에다가 이제 명칭을 바꿔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 정도는 거의 내볼 만한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 법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하여튼 여기는 통신은 통신끼리, 부가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는 바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그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우리 개업공사 이제 등록증 같은 거 필요하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 바로 정보처리 기사. 용량이나 성능을 갖춘 서류, 이런 뭐 신청 서류는 이거 뭐 물어볼 만한 서류는 아예 아니니까 거의 뭐 내본 적은 없지만 우리가 여권용 사진 이런 거 내는 것처럼 여기도 내는 건 서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 그 다음에 요 지정서부터가 이제 정말 중요합니다. 지정서. 며칠 만에 지정서를 줄까요? 저거 14일도 한번 내봤다는 겁니다. 지정서. 얼마? 30일. 뭐 3월이 일이 아니고 30일 딱 세 번째 있네. 근데 운영규정을 저기 지정신청 할 때 그랬었다는 겁니다. 지정신청은 아니고 지정신청할 때는 필요 없고 지정서 받고 나서 지정되고 나서 그리고 30일 아닌데요. 1년 아닌데요. 얼마? 3월
3월이 맞습니다. 정말 30일 3개월 여기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내 제정해서 국장한테 승인 받으라고. 거기 이제 틀린 거 아니고요. 승인 받지 않으면 500 운명하면서 500만 원이야 과태료 얻어맞으니까 전말할 때 승인 받아. 또 지정 취소에서도 승인 안 받으면 지정 준 것도 취소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것이 생각이 없나 봐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설직 운영 보실까요? 회의를 할 때도 일을 볼 거예요. 자, 설직 운영 지정일로부터 얼마래요? 30일 6월 아닙니다. 1년 연놈이 1년입니다. 1년 3개월도 아니요. 1년 이내에 망설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넉넉하게 시간을 주겠다는 겁니다. 아마 오늘려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정말 요거 아주 맞들려갖고 요즘 자꾸 틀려주니까 계속 재밌다고 내고 있습니다. 지정 취소는 할 수 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딱 길면 저 숫자 30일 3개월 1년 그리고 이제 거운정 회의를 보시니까 지정 취소는 하여한다거나 할 수 있다.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잘해봐라. 주의하셔야 됩니다. 먼저 거운정 회의일 거짓으로 지정받았을 때 그냥 거짓만 써놔도 될 것 같고 운영규정에 승인을 받지 않았을 때 아까 3개월 줬잖아. 딱 들어보면 생각이 날 거고요. 정보공개 위반계입니다. 아니한 그리고 다르게 차별계입니다. 그것도 뭐 자세히 내보지 않았습니다. 형벌에서도 나와. 그 다음에 해산 다음 중에서 청문하지 않는 거 뭐게 해산이 답이었네. 사망예산계입니다. 운영이 안 될 거니까 지정 준 거 빼앗아 올 수 있다. 그 다음에 1년 이내에 망 설치 안 하네. 바로 위에 있었던 거. 그 1년 이내에 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으면 지정 준 거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운정의 해일이 일어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거기 있네요. 사망하고 해산은 청문할 필요 없다. 뭐 청문하고 싶어도 못돼. 돌아가신 분한테 너 왜 그랬니? 그러면 자다가 벌떡 일어나냐고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1번에서 문제 볼까요? 거기 숫자만 다시 한번 동그라미 볼까요? 먼저 1000명 말고 몇 명 이상 5배에 다시 한번 2개가 아니라 10개가 아니라 몇 개나 여기 몇 개라고요? 2개가 맞습니다. 5개 이런 것도 아니고 2개 딱 두 군데면 돼. 얼마나 편해졌냐고. 저거 옛날에 바로 10개였는데 자그마치 10개나 그래 여기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그리고 세 번째가 제일 생각이 안 나. 23집 중에서 뭐라고요? 30명 협회 가면 또 20 있다는 겁니다. 서울에서는 100 그리고 광역시하고 도에서는 20 거기는 이미 시험 문제가 기억년 디귿이 600부터 나와봤다는 겁니다. 여기는 30명입니다. 30명 하여튼 500, 2개, 30 그 세 군데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 여기입니다. 요즘은 자꾸 안 내는 거 보니까 올해는 또 낼 것 같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볼까요? 저 장관 어디 가면 나오긴 나오는데 사업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그런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이라고요? 아닌데 국장입니다. 여기는 부가통신사업자 신고할 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고요. 저 장관은 다른 데 나오면 안 됩니다. 2번 X.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거리정보 사업자를 지정받기 위해서는 3월 이내에 저기 3개월 잘 좀 보시라니까 지정받기 위해서 운영규정 제정하냐고 이렇게 유사하게 내봤다는 겁니다. 3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해야 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그냥 3개월만 맞았네 얘기입니다. 지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정된 후 지정일로부터 그럽니다. 지정되고 나서 그 후에 운영규정이라는 겁니다. 저기 지정요건이 없구만. 운영규정 지정서 받고 나서 30일 만에 지정서 받고 나서 거기서부터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 라는 규정을 만들어서 국장한테 승인 받아야 합니다. 꼭 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운영규정을 제정한 날로부터 근데 또 운영규정 제정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일까요? 이것도 내보려고 합니다. 1년 이내에 설치 운영하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도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앞에도 이상합니다. 운영규정 제정한 날이 아니라 지정일 그죠? 지정일로부터 또는 지정된 후로부터 지정일 그래야 됩니다. 지정일 요 4번도 꼭 내보려고 아주 시도하니까 꼭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무조건 한 문제가 나와. 하다 지정. 그리고 얼마 만에 지정서 누가 줘? 국장이.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 얼마 만에? 3월. 그리고 지정되고 나서입니다. 망설지 1년, 거운정회의 지정취소는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이러면 된다는 겁니다. 한 문제. 그 다음에 15번째 전속중개계약. 요거는 가끔씩은 2개. 근데 요즘은 2개가 안 나온 지가 꽤나 오래됐습니다. 뭐 물론 작년에도 나왔고 무조건 하나는 나온다. 별표 얘도 3개. 전속개업 공인주사의 의무계입니다. 전속이 되면 아주 꼼짝을 못해. 오자마자 뭐 중간중간에 뭐 다 끝났을 때도 뭐 해갖고 아주 복잡한 거 많아. 최소한 제재가 업무정지여 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전속중개계약서 작성, 교부, 보존을 해야 되는데 앞쪽 뒤쪽 이렇게 나란히 소식이 있었어요. 그거 한 개도 빠지지 말고 다 기재를 해서 줘야 됩니다. 먼저 전속중개계약서는 언제 지체 없이 그 7일 언제라고요? 7일 아니고 지체 없이가 맞습니다. 그리고 서명이 맞을까요? 서명 또는이 맞을까요? 서명 미시 맞을까요? 이미 내봤다는 겁니다. 서명 또는 이건 정말 또 내볼 만합니다. 서명 또는 날이 서명 미시 아닙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보존한다고요? 3년입니다. 하다 보존기간은 몇 년 나옵니다. 3년 동안 보존한다. 또 시험장 갔더니 5년 동안 보존한다.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3년. 근데 유효기간 아무 소리 안 하고 쓱 나갔다. 몇 개월이라고요? 3월. 6개월이라고 시험 문제 또 최근에 나온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 27회 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주위에서 소속 공인주사는 함께 서명 및 날인한다 안 한다? 서명 또는 날인 안 한다.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개업하고 중개 의뢰인만 서명 또는 날인하는 거지 소속은 절대로 지금 나갔다는 소리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소속은 절대로 서명 또는 날인하는 거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괜히 서명 또는 날인 해놓으면 오히려 업무정지 자격정지 얻어 맞을 겁니다. 얻어 맞고 싶어 소속 너는 빠져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업무정지 별표 볼까요? 업무정지 별표가 세지는 않아요. 3월. 근데 이거는 뭐 심하게 안 내릴 거라도 한번 꼭 동그라미는 3월이라고 동그라미 하셔야 됩니다. 한 번 정도 체크해 놓으시면 시험장에서 아예 고민하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전혀 생각 안 하면 아예 안 나와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처음 보시가 이제 오자마자 그거보다 더 빠른 게 바로 이제 공개 그 뒤에 바로 공개할 건데 2번 공개 작년도 여기다 2주 그랬습니다. 공개는 지체 없이 아닙니다. 여기는 얼마라고요? 7일 그죠? 7일입니다. 7일 만에 여기 정말 내봤습니다. 거래정보망 또는이 맞아요. 망과가 맞아요. 망 또는 망과 해놓고 왜 틀렸냐? 정말 거기 아주 문제가 제일 치사했습니다. 망과 말고 망 또는 망에 내면 신문에 안 내도 돼. 망에 못 냈으면 신문에만 내면 된다. 둘 중에서 골라먹는 재미가 있다는 겁니다. 31개는 안 돼도 2개 중에서 고르는 재미가 있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비공개 요청이 있으면 그때는 공개를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공개해야 된다. 그럼 3번 보고도 공개할 거니? 그럴 겁니다. 그러다가 등록 취소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 맞는 소리입니다. 근데 업무정지 떨어지면 별표가 6개월입니다. 이거는 3년으로서 등록 취소해야 할 수 있으니까 봐주더라도 3개월로 봐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등록 취소까지 당할 수 있다. 공개 안 하거나 비공개청 불응해서 공개했을 때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쪽으로 볼까요? 공개한 내용. 여기는 공개 이미 했습니다. 공개한 내용 통지는 공개한 내용을 거기 가려볼까요? 지체 없이 통지할까요? 7일 만에 통지할까요? 지체 없이. 그러니까 여기다 7일 그러면 안 됩니다. 공개할 때가 7일. 공개하고 나서는 지체 없이. 요것도 심하게 되면 정말 요게 어려울 겁니다. 지체 없이 통지할 거고. 근데 구두, 문서 선택은 안 되고 반드시 뭘로 통지하라고요? 문서로서만 문서 그러면 서면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문서로서만 통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그냥 해석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디를 봐도 뭐 공개를 여기는 공개한 내용을 통지해야 된다. 그런 해석이 없으니까 별표 1 거기는 1에다가 뭐 요건 뭐 거의 내본 적이 없고 꼭 낼 건 아닌데 거기 1개월입니다. 별표 해석으로만 가능하니까 계약금 등의 반환점 위행 보장처럼 1개월이 많습니다. 막 여기는 막 3개월도 나오고 막 6개월도 나오고 1개월도 나와갖고 요거 한번 문제 물어보면 정말 맞추기 어려울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5번 비공개 의무. 이거 뭐 요청이 아니라 무조건 공개하지 말어. 주소 성명 등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자꾸 낸다는 겁니다. 뭐 말이 되거니 상식적으로 주소 성명 같은 것은 공개하면 된다 안 된다. 근데 여기는 오히려 공개를 해도 별표는 그렇게 안 세고요. 1개월입니다. 1개월. 공개 안 했을 때가 제재가 큽니다. 그놈도 이래다가 동그라미 좀 잘 해놓으시고요. 이거 심하게 물어보지는 않아요. 그래도 한번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존속이 워낙 중요하니까. 이제 거짓 큰놈 나왔다. 거짓으로 공개를 해서는 안 되고요.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말 거짓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근데 만약에 거짓으로 공개하게 되면 제재가 있을 건데 제재가 얼마일까요? 요거 6월입니다. 거짓은 이거 뭐 들어보나마나 거짓 공개인데 3개월로 깎아줄까요? 1개월로 말이 안 되지. 6월 이건 6개월 다 때립니다. 거긴 3명 할 때 첫 번째 거짓 여기가 연홈입니다. 요거 6월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중간중간에 아마 분명히 여기다 이제 올해는 여기다 일주일 만에 한 번
아니면 일주일에 막 2번 이런 식으로 속일 겁니다. 업무 처리 상황을 이제 가로 보실까요? 지체 없이 촐싹방정 떨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 지체 없이라고 했니? 그 상황이나 요 상황이나 요즘 그냥 매매기 와서 못 써갖고 한 달째 구경 못하고 있다고 하더만 주셔야 됩니다. 지체 없이 아니고요. 7일도 아닙니다. 얼마 만에? 2주. 먼저 하다 올해는 여기다가 지체 없이나 7일이라고 할 겁니다. 2주일에 한 번 이상 문서로서 통지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도 해석으로 가능합니다. 요놈은 1개월에다가 동그라미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래 사실은 요거 이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거래 사실은 여기는 누구한테 지체 없이일까요? 7일일까요? 요건 지체 없이가 맞습니다. 지체 없이. 그리고 누구에게 통보할까요? 중개의뢰 말고 누구? 사업자. 그죠? 혼란을 초래하니까 거래가 다 끝났으면 아무 짝이나 쓸모가 없으니까 소재 면적 그거 삭제를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럼 혼란을 초래해. 게임입니다. 그리고 내 사무소 아주 불이 나. 게임입니다. 맨날 그냥 하루 내내 매도 매수인데 아직도 거래가 안 되냐고 맨날 전화질만 해. 이러니까 제발 좀 삭제시켜달라. 거래정보 사업자. 게임입니다. 사업자한테 통보를 해요. 근데 여기는 법률 규정이 나왔는데 3개월로 나와 있습니다. 3개월. 요놈은 3에다가 동그라미를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3월. 거짓은 커서 그놈이 바로 이제 6월이었었고요. 그리고 처음에 전속중개에서 오자마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거래사실 요놈이 바로 3개월들이고 중간에 있는 놈들은 다 1개월이고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약간이라도 감이 와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번 거기 문제 4개 있는 중에서 1번 보실까요? 전속중개계약을 6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있습니다. 체결했던 개업공사는 부동산 거래조 망과 일간신문에 공개를 해야 된다. 어디가 틀렸대요? 망과가 아니라 망 또는 정말 저런 거 나왔을 때 얼마나 짜증 났겠냐고 아주 문제 다 집어던지고 집에 가고 싶었을 거예요.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떡 7일 맞춰놓고 망과 해놓고 왜 틀렸는지 하면서 약 올렸다는 겁니다. 뭐 망과요? 망 또는 이지입니다. 망에도 내놓고 신문에도 내놓고 누가 그랬니? 얘기입니다. 1번 액수. 그 다음에 2번 보실까요? 정보를 공개했던 개업공사는 공개 내용을 7일 이내 자꾸 공개만 나와봐. 그럼 7일 이내? 아닌데 그죠? 지체 없이 이거 7일 아닙니다. 7일 이내에 중개는 이렇게 문서로서 통지를 한다. 7일 말고 지체 없이 2, 3일 지나면 이미 의무를 불행한 걸로 봐서 별표 최소한 1개월로 업무 정지도 맞아. 너 사무소 문 닫고 싶니? 그럴 겁니다. 이건 돈 내라는 과태료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체 없이 7일 틀렸다. 공개할 때가 7일이다. 주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업무 처리 상황은 아주 출삭방정을 떠는 7일 이내에 문서로서 통지를 해야 된다. 2주 그리고 2주일에 한 번 이상 딱 한 번 하고 또 끝낸다는 소리는 X입니다. 2주일에 1회 이상 계속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2주 만에 한 번 하고 끝낸다 X입니다. 아니면 공개를 일주일마다 계속 또 공개한다? 아니다. 거기는 한 번, 여기는 계속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3번 X. 그 다음에 네 번째 거래 사실은 지체 없이 중개의뢰한테 통보한다고. 중개의뢰 아닌데 누구? 거래정보 사업자. 그럼 뭐 사업자입니다. 지체 없이는 맞는데 사업자한테 통보하는 거지. 뭔 중개의뢰니요? 그거 X. 그리고 뒤로 이제 보시면 이제 보수. 요즘 이제 보수 계산 문제는 잘 안 나오는데 문장은 나와. 문장 잘 보셔야 됩니다. 먼저 위약과 옆집가기 있기 없기 없기. 그리고 내가 소개시켜준 사람은 다방가기 있기 없기 없기. 다방을 덮칠 거예요. 옆집을 덮칠 거예요. 아주 덮치면 다 받아. 정리를 주셔야 됩니다. 먼저 위약금의 박스에 먼저 볼까요? 1번 전속기업공사 외에 전속은 갑인데 을한테 전속 외에 다른 을한테 개업한테 의뢰해서 뭐가 됐을 때 거래. 그러니까 의뢰만 했을 때가 아니라 거래까지 했을 때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옆집 갔다고 덮치면 미수에 그친다고 했습니다. 머리만 긁고 나와야 돼요. 그입니다. 손바닥 뒤지고 얻어맞고 여기 이제 위약금. 그리고 50% 근데 여기 다른 집에 갔는데 50% 아니죠. 여기는 뭐라고요? 위약금. 계약을 위반한. 옆집 안 가기로 한 게 바로 전속이니까 계약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손해배상 한 거. 여기다 걔는 또 전속중개보수, 옆집이 중개보수, 여기는 위약금, 중개보수에 해당되지만 위약금이라는 겁니다. 위약금 꼭 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 이제 다방간 얘기. 전속개업공사가 저것들이 눈빛이 이상했죠. 소개한 알파 문구 가더니 옆집에 다방으로 가네. 우리 사무소 오래니까 안 오고 게임다. 가봐야 소용없어. 아주 내 차값까지 더 내주고 와. 소개해준 상대방과 직접 거래를 했을 때 여기도 거래에 이렇게 소개해준 사람이 거래를 해야지 걔는 또 다방 갔다고 덮치면 차값을 내주고 나와야 됩니다. 성질 죽여야 돈 받는다고 했습니다. 거래까지 하면은 위약금. 이렇게 다른하고 소개.
요거 위약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 받아 정리하셔야 됩니다. 좀 이따 바로 아래 계산해 볼 거예요. 계십니다. 그 다음 이제 50% 볼까요? 스스로 오죽하면 대문 앞에 방 있음 해갖고 스스로 상대방을 발견해서 거래를 했겠냐고. 그리고 이건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옆집까지 말라. 소개시켜준 사람하고 계약하지 말라고지 스스로 상대방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시험 문제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이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50% 줘버리고 싶으면 줘. 계속 기다리지 말어. 네가 찾고 싶으면 네가 찾아. 입니다. 근데 스스로인데 가로 볼까요? 여기다 위약금 아니면 50%를 그럴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뭐라고? 위약금 말고 50% 내서 소요비용. 앞에서는 반토막이 버티고 끝에서는 여기는 쓴비용이 버티고. 자, 먼저 첫 번째 문제 볼까요? 전속중개보수가 100만원, 100만원이고 중개는 스스로 상대방을 발견해서 거래했다는 겁니다. 그냥 위약금 그럼 100만원 밖에 안 나오니까 그거는 너무 심심하고. 자, 시험 문제는 그런 거 안 낸다는 겁니다. 스스로를 냅니다. 스스로 발견하여 거래한 경우. 근데 만약에 1번처럼 쓴비용이 60이다. 전속중개보수가 100인데 그럼 얼마래요? 그죠? 30인가요? 아니면 50인가요? 전속중개보수가 저기 앞에 얼마? 100만원. 그리고 쓴 비용이, 지출비용이 60. 얼마라고요? 30이 아니라 50. 왜 또 쓴 비용에다 거기다 또 반토막 하실까? 중개보수. 법정중개보수 100만원. 그 100만원에다가 반토막 50. 60만원 다 못 받고 50 받아라. 그러니까 60 받으면 교도소 갑니다. 1학년 일반호입니다. 10만원 더 받았다고. 제가 몰라갖고요. 그래도 교도소는 가. 그래야 됩니다. 60만원에서는 50만원 받을 수가 있고. 그럼 이제 똑같습니다. 전속중개보수가 100만원인데 2번처럼 10만원을 썼을 때는 얼마를 청구할 수 있다고요? 10만원. 50% 내서 소요비용, 쓴비용 얼마? 10만원입니다. 자, 뒤에서는 이제 아까 60만원에서는 50% 내 앞에서 딱 50%가 버티니까 거기는 무조건 50. 쓴비용 못 받아. 근데 여기는 50% 내서 쓴비용이니까 쓴비용이 50만원. 그럼 10만원만 받아. 근데 여기다 이제 왜, 그리고 아니면 다른 소개, 그럼 무조건 그냥 100입니다. 어떤, 60을 쓰건 10을 쓰건 100. 그건 오히려 쉽게 나옵니다.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6번째, 17번째 제일 중요한 거 정말 나왔습니다. 확인 설명. 자, 왼쪽에 확인 설명, 오른쪽에 확인 설명서. 오자마자 설명입니다. 누구한테입니다. 이마박에다가 입니다. 그리고 확인 설명서는 완전히 설명해서 그 설명했던 것을 면으로 작성해서 주고 이제 빠이빠이 할 때입니다. 주고 보수 받아. 그래서 이제 확인 설명서입니다. 자, 먼저 확인 설명은 중개 의뢰 받아서 중개 완성 되기 전이래요, 후래요? 후가 아니라 완성되기 전이죠. 확인 설명 왼쪽에 완성되기 언제라고요? 완성되기 전. 이마박이니까 완성되기 전에 먼저 확인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설명. 그리고 누구한테 설명한다고요? 대상이 취득 쪽인가요? 당사자인가요? 취득. 그죠? 여기다 쌍방 당사자 X가입니다. 이전은 더 X고 취득 쪽, 모르는 쪽. 매수인 보고 이 물건의 소재 면적은 이렇다. 라고 개발된다 못한다 이런 걸 다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여주면서 그냥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여줬는데 설명 안 했다 별표 400, 설명을 했는데 안 보여줬다 별표 400, 둘 다 안 했다 별표 500 주셔야 됩니다. 이제 그 내용에서 우리 맨날 봤던 것처럼 수도권, 바로 이제 요 수도권 확인 설명에서 수도권에 뭐 하면서 거주하면서 이거 자주 낸다는 겁니다. 거주하면서 뭐 썼다? 바로 일기 썼다. 수도권 토벽에 이렇게 수도권 토벽에 거치하면서 이렇게 거치하면서 뭐 썼다? 일기 썼다. 일기 이러면 요 9개가 여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먼저 수도나 벽면 등의 상태, 시설물의 상태인데 문장은 안 바꿀 거예요. 상태. 요거 안에 있네. 자료 요거. 그리고 도로나 대중교통 수단과 연계성에서 도로 등의 입지 조건. 자, 입지 조건도 여기도 이제 나중에 기본에서 쓸 건데 요걸 자료가 할 필요 없고 내가 알아서 조사하고. 그리고 권리 관계입니다. 요 권리 관계는 거리가서 기재 안 한다, 거리 신고 안 한다, 권리 관계입니다. 권리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소유권 지사가 어떻게 되어 있다, 그 관계를 설명해 주라는 겁니다. 매수인 다 떠안고 가니까입니다. 결국 매수인 책임져야 돼. 그리고 공법, 토지 이용계입니다. 토지 이용계, 그리고 공법상 이용자 거래 규정은 확인 설명으로 그냥 끝난다는 겁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이용장 거래신고, 거래 규정 이런 거 설명 안 해. 그리고 벽면 도배, 벽면하고 도배의 상태인데 연엄도 안에 있네 상태. 그러니까 요 상태하고 환경 조건은 자료 요구 안에 있으니까 요구 꼭 해야 되는 거 아닌데 할 수 있다. 그리고 세부에다가 쓰면 된다. 그리고
거래 예정 금액입니다. 거래 예정, 꼭 예정 들어가야 됩니다. 예정. 거래 금액 그러면 안 됩니다. 예정 금액입니다. 네가 보면 얼마라고 생각하니?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자, 그 집은 얼마라고 좀 낮추라는 소리입니다. 또 매수인은 싸게 먹으려고 할 거니까 좀 높여라 그입니다. 그다음에 취득액에만 설명했으니까 세금도 취득 관련 조세입니다. 그러니까 보유 양도 설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입니다. 이제 그리고 일조나 그리고 소음, 진동 등에서 환경 조건 가장 조사하기 어렵다. 환경 조건. 그래서 이제 상태하고 환경 조건은 뭐해라? 요구. 다음 중에서 자료 요구할 거 찾아봐. 요 세 개입니다. 막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요구해. 도로 요구 안 해. 지상공 이런 거 요구 안 해. 그다음에 가장 기본이 된다는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기본적인 사항. 이런 것들은 요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요거는 소재, 그리고 면적, 그리고 지목 구조.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사항. 이런 게 바로 이제 수도권 토백에 거치하면서 이겼었다. 이거를 매수인 쪽에다 설명을 하라는 겁니다. 잘못하면 쳐들어갈 거예요. 큰일 나.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도권 토백에 거치하면서 이겼었다. 이것도 법은 뼈대만 있고 시행령에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서식 이제 다음 주에도 확인 설명서 아주 더 세부적으로 볼 건데, 대상 권리를 토지에다가 입지 정의해서 기본에 있는 거 한번 찾아봐, 없는 거 찾아봐 이럽니다. 그리고 비거치, 자 먼저 대상은 대상 물건의 표시, 권리는 권리 관계입니다. 토지는 토지 이용계, 뭐 여기도 있는 토지 이용계, 그리고 입지 조건, 그리고 관리는 관리에 관한 사항. 자, B가 비선호 시설입니다. 납골당, 정신병원 이런 게 바로 비선호 혐오 시설입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있네. 거래 예정 금액입니다. 여기도 또 있네. 취득 관련된 조세. 아까 있는 거치하고 여기 있는 거치하고 같다고입니다. 요건 기본 안 물어봐. 이렇게 바로 8개. 그리고 자, 세부 안에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실내 합니다. 실내 벽면 환경. 여기 바로 4개. 다음 중에서 세부 확인 사항 안에다 기재 안 하는 거 찾아봐. 입지 조건, 비선호 시설 이런 것들을 찾아라 이렇습니다. 저기 중개 보수만 외롭게 기본에도 못 끼고 쟤는 친구가 없고 세부도 없고입니다. 우리 중개할 때 이러면 안 되고 큰일 나고 나중에 잘못해놓으면 왕따 당하고 중개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저 중개 보수만 외롭게 혼자 아주 고상하게 계시네.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거기 확인 설명서 이제 오른쪽에 볼까요? 자, 중개 완성이 되기 전, 그러면 안 되고요. 완성된 후, 뒤에 거, 그리고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확인 설명서도 같이 써줘라. 그러니까 이제 확인 설명서 교불자가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에 들어가더라. 요 소리가 여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확인 설명서는 누구에게 교부하라고? 취득이 아니라 쌍방우리한테. 여기는 확인 설명은 이제 왼쪽에 취득인데 여기는 쌍방한테입니다. 거래 당사자 그래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확인 설명서는 서면으로 작성해서, 여기는 글자는 똑같아도 확인 설명서 4종 세트가 있어. 작성해서 교부하시고 몇 년 보존한대요? 3년. 하다 보존기간 무조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에 8개. 세부에 바로 4개. 그러면서 이제 우리 비주호용에서는 저기 비거치 하면서 이제 빠지는 게 비선호가 빠지고 환경 조건이 빠지고, 그리고 토지는 건물이 없으니까 건물 막 죄다 빠져갖고 실제 권리 관계는 있는데 내 벽면 환경 이런 거 없고입니다. 그리고 관리도 없고 토지만 있으니까 입니다. 임목은 몇 개 있는 게 없고 저기 토지부터 몽창 빠지고 거치만 거치하고 실제는 어디나 다 있고 중개보수 다 있고 이런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의무 쪽에 볼까요? 개업은 확인 설명,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우리 확인 설명서에서는 배업이 바로 작성교부 보존의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중개행위를 했을 때 꼭 이렇게 소속이 있으면 그러면 안 됩니다. 중개행위를 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었을 때 함께, 아마 올해는 여기다가 서명 또는 그러려나요? 서명 민날이. 거래계약서에다 작년대에 또 냈었다고 합니다. 요즘 아주 맞들렸나 봅니다. 전속중개계약서, 거래계약서 계속 내. 그 다음 이제 거기 제재 보실까요? 개업공인자한테 제재가 뭐라고요? 26회 때 이미 나왔다. 업무정지 아니라고. 이제는 뭐라고요? 500. 공시확인 500만 원이냐고 과태료입니다. 설명 안 하면. 그런데 소속공인주사는 제재가 뭐래요? 자격. 그렇죠? 여기 자격 정지입니다. 소인들은 확인해서 거래하는 거 겁니다. 그러니까 종업원 제재가 더 셉니다. 너는 아주 너 사무소 아예 나가서 3개월 동안 정지 먹고 사무소 얼씬도 하지 마라 이럽니다. 우리는 돈만 내면 되고 개업은 게임입니다.
그 다음 이제 거기 확인 설명서 보실까요? 업무 정지, 그리고 등록 취소, 과태료. 근데 확인 설명서는 업무 정지입니다. 업무 정지. 등록 취소까지 안 갑니다. 거기 업무 정지 거기 나오죠. 업무 정지. 등록 취소 말고, 과태료 말고. 그 확인 설명서 박스에 제조입니다. 그리고 그 처분에서 한번 보시는 것처럼 먼저 소속 공인주사의 자격 정지. 그 다음 이제 처분에서 먼저 처분은 시도지사 등록관청. 그 시도지사가 자격 정지를 내리고, 그러니까 그 시도지사 아자가 자격 정지 한번 써놓으실까요? 그리고 등록관청 이 여기 업무정지나 과태료, 저기 과태료는 업무정지나 과태료는 누가요? 등록관청. 또 여기도 임자가 다르네. 저 소속한테는 시도지사가 자격정지를 내리고 자격증은 시도지사가 줬으니까. 그리고 500만 원이야 과태료하고 업무정지는 등록관청이. 이것도 한번 꼭 눈여겨보시라는 겁니다. 확인 설명을 할 때 엄청 중요해. 제일 중요해. 내가 설명 안 하면 계약서 안 쓰면 내가 누가 들고 펼 건가. 그러니까. 그리고 업무정지하고 자격정지로 봤을 때는 별표가 그렇게 안 크고 3월입니다. 3월. 여기는 아직 안 내봤는데 꼭 한번 줘야 됩니다. 3월이 바로 맞아 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에서 1번, 한번 1번 문제 볼까요? 개업 공인주사가 중개 의뢰 받은 때는 거래 당사자에게, 지금 설명한데 거래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제시해서 설명한다. 중개 의뢰 받은 때는 맞는 것 같은데 여기 거래 당사자라고죠.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 취득. 그러니까 잘 안 보인다는 겁니다. 뭔 거래 당사자한테 매도 매수인 거고 아니면 또 공동 중개했다고 각각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취득 쪽에만 설명을 드려야지 뭔 이전 보고 당신 물건의 소재지 내가 내 물건 설명을 드려야 되거니 네가 나한테 물어봐야지 그럴 겁니다. 취득 쪽에만 설명을 하시라고 합니다. 물건 구경도 못 해보신 취득 쪽한테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2번 볼까요? 여기 이제 조세인데 매매가 맞을까요? 거래가 맞을까요? 안 맞는데 양도도 안 맞습니다. 보유도 안 맞습니다. 오로지 뭐라고요? 취득입니다. 뭐 매수 그래도 괜찮습니다. 취득과 관련된 조세. 그리고 종류하고 세액이 맞을까요? 세율이 맞을까요? 세율이 맞습니다. 이것도 세액으로 시험 문제 내볼 나가지고 발악을 한대요. 모의고사는 나오고 아직 기출문제는 안 나왔고 세액 말고 세율 퍼센트 상가 4% 농지 3% 주택은 금액에 따라서 유지 3% 실무 가서 당장 설명을 해야 돼.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번 볼까요? 개업 공인주사와 중개행위를 했던 소속 공인중개사 하는 확인 설명서에다가 서명 또는 뭐 골라먹는 재미가 있니? 서명 또는 날이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그입니다. 틀렸다. 서명 뭐라고? 서명 미. 아마 올해는 여기다 이렇게 낼 거예요. 작년도 거리기사 쓰다가 거리기사도 똑같습니다. 서명 또는 날인 해놓고 어디 틀렸니? 아주 문제 아주 더럽게 치사해 주셔야 됩니다. 아주 절대 안 틀려야지 하고 눈을 아주 그냥 아주 크게 뜨시고 좀 보셔야 됩니다. 저것들이 말장난 심하게 할 거야. 근데 다는 아니니까 괜히 또 쉽게 나온 답을 또 의심해갖고 20분 30분 가시면 안 됩니다. 쉽게 고르실 거 쉽게 고르고 자료 요구 보시니까 안에 있다. 먼저 요구 대상자 누구에게 자료를 요구한대요? 누구 취득 쪽이가 이전 쪽이다? 이전. 남의 집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전 쪽에 들어가지 취득 쪽에다 뭔 자료? 취득한테 자료 요구하면 손바닥만 뒤지게 얻어맞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는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여기가 아마 제일 많이 내봤습니다. 자료 요구는 할 수 있다.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자료 요구 사항 보시까 근데 기본적인 사항 소재 면적 저런 걸 요구하십니까? 아니요. 대장 떼봐야죠. 그다음 벽면 그죠? 요구하죠. 벽면하고 도배 상태 요구하고요. 두 번째, 내부, 외부, 시설물의 상태 요구하죠. 그죠?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환경 조건. 딱 요 세 개 몰아놨습니다. 자, 여기 벽면, 그 다음에 내부, 외부, 환경 조건. 그 세 개가 자료 요구. 근데 입지 조건 요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도로, 대중교통. 그 다음에 비선호, 납골당, 우리가 점검해야죠. 1km 이내에 관리, 경비실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은 아니에요. 거기 환경조건까지 벽면하고 환경조건까지 그 세 개가 자료 요구 할 거 한번 찾아봐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불응했을 때 자료 달라고 하니까 안 주면은 취득 쪽에다가 설명을 할까요? 이전 쪽에다 설명할까요? 취득 쪽에다 설명해야 되겠죠. 하여튼 설명은 취득 쪽이어야 안 주대요. 물건에 자신이 없나 봐. 아주 비가 철철 셀지도 몰라. 설명하거나 아니면 설명하고가 맞습니다. 요거 뭐 심하게는 안 낼 것 같은데 모의고사 일부 모의고사 안 들어가 있습니다. 하고가 맞습니다. 설명하고 여기는 골라먹는 재미없습니다. 하고 이상하니까 기재도 해야 되고 자 기재는 자료 요구하였으나 이 불응함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뭐 불응함 이렇게 써도 되는데 자료 요구했더니 안 주더라고.
매도는 이상하더라고. 그입니다. 그리고 위반했을 때 이거 해석으로만 가능하니까 별표 1개월. 자, 틀린 게 아니라 맞는 별표 1개월. 그입니다. 뭐 이건 내본 적이 없는데 주의하시고. 자, 먼저 자, 문제 보실까요? 시설물 벽면의 상태나 그리고 환경 조건에 관한 사항. 요건은 맞아요. 자, 상태하고 환경 조건이니까. 근데 이전 의뢰인에게 자료 요구를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정말 이거 많이 받는 겁니다. 자료 요구 할 수 있다. 잔악계나 불조시. 이게 막 급하다고 요구하여야 한다. 이거 맞았네 이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자료 요구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입니다. 자료 요구, 지정 취소, 계약금의 반환치 의무 이행 보장, 권고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꼭 주의하세요. 그입니다. 그다음에 17번째 거래계약서. 자, 거래계약서 좀 이렇게 확인 설명서하고 그다음에 거래계약서 이제 요건 이제 거래계약서인데 자, 거래계약서는 같은 거자로 시작해서 누가 거래계약서 기재사항 요건 서식이 없으니까 기재사항 무조건 아마 올해는 자세히 나올 겁니다. 박스에다가 한 4개 5개 주고 찾아봐. 거래계약서 기재할 겁니다. 기재사항 요건 반드시 9개인데 연놈도 9개 연놈도 9개 우리 9수 안 좋아하는데 하여튼 거물조교가 거래계약서는 거물 조교가 뭐를요? 인권거래계약 사람을 팔아먹었다는 인권거래 그리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렇게 앞부자 좀 따놓으시면 요건 수도권 토벽이고 여기 이제 거물조교입니다. 거물조교 거래 당사자의 문장은 이제 심하게는 안 바꿀 건데 매도 매수인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을 바로 매매계약서에 매도인 누구고 매수인 누구고 주소 성명까지 전화번호까지 기재하셔야 돼요. 물건의 표시입니다. 물건의 표시 소재 면적 내용은 안 물어볼 건데 물건의 표시도 거래계약서에 들어가야 되고요. 조건 1차에도 나오죠. 조건하고 기한계입니다. 이놈 조건기한은 정말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저기 건민용 계약서 딱 6개 당모가지 계대가리 좋아한다고 할 때도 거기도 나오고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신고에도 조건기한 나와요. 거래계약서도 나와요. 이런 어디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정말 조건기한. 그러니까 1차 시험에도 나오잖아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설명서 교부일자입니다. 작성일자 말고 교부할 날짜 이건 확인설명서 자꾸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 기재 안 한다 안 하면 업무정지 얻어맞아 확인설명서 교부자 기재해야 돼 그입니다. 아까 같이 준다고 했잖아. 인도 아마 인도일신데 언제 넘겨줄 거예요 여기입니다. 물건 언제 넘겨줄 거예요? 동시행 잔금하고 인도일시는 같이 맞춰라. 안 그러면 꼭 사고가 네. 그리고 권리관계가 아니라 하필은 여기도 권인데 여기는 권리 이전 무슨 권리가 넘어가느냐 권리 이전에 우리 부동산 거래신고에 권리 이전의 내용을 신고한다 아니고 그죠 거기는 매매 하나니까 여기는 어떤 권리인지 막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여러 가지 권리가 있으니까 뭔 권리가 넘어가니 거래계약서니까 뭐가 넘어가 매수인한테 뭔 권리가 넘어가니 이전 여기는 가만히 있는 권리관계고입니다. 소유권 지사권 어떻게 설정되어 있니? 이런 거고요. 뭔 권리가 넘어가니 이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예정 나오면 안 됩니다. 거래금액 등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거래금액 여기도 거래계약서 기재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 이제 계약, 그죠? 계약 바로 이제 계약 체결일 겁니다. 계약 일이라고 해야 되겠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약 바로 계약 이런 것들 여기도 기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그 밖에 약정내용입니다. 특약사항 같은 거. 조건하고 약간 비슷하긴 한데 약정한 내용들입니다. 뭐 대출 못 받으면 없던 걸로 허가 못 받으면 없던 걸로 이런 게 바로 이제 약정 내용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거는 좀 수도권 투박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공법 안 나오고 그리고 뭐 권리관계 안 나오고 세금 같은 거 안 나오고 뭐 일조 소음 진동 이런 거 안 나오고 완전 달라고 고물조교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뭐 요것도 뭐 반드시 나오지만 요는 무조건 나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계약서 거기 고물조교가 인권거래계약을 체결했다. 자, 첫 번째 거가 거래 당사자, 물건의 표시, 조건, 교부, 그다음에 인도, 그리고 권리 이전의 내용입니다. 거래 금액, 그다음에 계약일, 약정 내용, 자, 이러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주의 보실까요? 이용제한이나 거래 규제는 바로 거래계약서에 기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까 확인 설명하고 왔잖아, 입니다. 여기서 여기도 X에다가 동그라미 해놓으셔야 됩니다. 세금도 없어, 예정도 없어. 주의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부 버전에서 거래계약서 서식이 있다, 없다? 없다. 매도 매수인 줄 거니까 서식이 없다. 확인 설명서 있다. 안 써도 된다는 일반 중개에서도 있다. 전속도 당연히 있다. 이거는 없다. 없다. 서식도 없는 것이 보존기간은 어때요? 제일 길어. 3년 보존하고 폐기했다. 업무정지 당한다. 그럴 겁니다.
괜찮다 그러면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5년 보존해야 된다. 여기는 돈 있다고 서식 없는 것이 제일 길어 됩니다. 세금에 쉬우니까 5년이니까 5년 보존해라. 그리고 세 번째 개업이 서명 뭐 하라고요? 서명 또는 말고 서명 및 작년도 시험 문제. 그리고 중개 행위를 했던 소속이 있으면 함께 뭐 하라고요? 서명 또는 그러면 안 돼요. 서명 미 하다 그놈 밑에다가 동그라미 뭐 잘 한번 해놓으셔야 됩니다. 잔악기나 불조심 또 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사 보실까요? 등록주소 거지 정말 거지 큽니다. 거금 공수할 때 거리 가서 거지 탈세를 조장하니까 등록주소 그냥 업무정지만 당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등록주소까지도 당할 수 있다. 그나마 절대적은 아니고 상대적이다. 그리고 거리 가서 작성 소속 아닙니다. 작성교부 보호전 이름 쓰고 도장 꽝 하지 않으면 뭐를 받을 수 있다고요? 업무정지 3개월로 그렇게 크진 않아. 확인설명서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서명 또는 날이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마 오래 떠내지는 않겠지만 서명 또는 말고 서명 미 주의하셔야 됩니다. 잔악계나 불조심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속 보실까요? 자격정지 그리고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그리고 작성교 보존에 대해서 제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서명 및 날이 사장님이 써 놓으면 그리고 이름 쓰고 도장 꽝만 이름 쓰고 도장 꽝의 제재가 있지. 작성 교부 보존에 대해서는 차 트렁크에다 가지고 다니까 구경도 못 해봐. 제재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내봤던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또 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1번에 볼까? 이제 거리기와서 기재사항에서 가로 안에 있는 거 기재사항만 찾아보세요. 먼저 권리관계는 기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권리 이전 이 권리관계는 확인 설명에 들어갑니다. 이놈 아직 안 내봤는데 권리관계 X. 자 그리고 수도, 전기, 가스, 벽면 등의 상태를 매매계약서에다 쓴다고 어디다가 수도물이 풍부합니다. 어디다 쓸 겁니까? 말이 안 되죠. 체크하고 왔잖아. 그럴 겁니다. 계약 1. 요건 들어갑니다. 계약 1은 들어가고 환경조건 안 들어가. 입주조건 들어가면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조교. 확인서면서 교불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지금 여기서 이제 아까 보셨던 이제 계약 1하고 확인서면서 교불자 그놈만 동그라미를 좀 잘 해놓고요. 공법상 이용자 거래규정은 기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토지 이용계획에서 이미 설명했고 확인설명 쓰고 왔는데 매매계약서다. 여지껏 농림지역입니다. 농사짓습니다. 어디다가 쓰려고? 그러니 그럴 겁니다. 자, 요건 기재 안 해야 됩니다. 하여튼 계약 1하고 교불자 그 두 개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정말 출제 또 1순위 나왔네요. 분사무소는 대표자와 중개했던 소속 공인주사가 있으면 분사무소 대표자가 있니? 그럴 겁니다. 있다면. 그리고 함께 서명 또는 여기 또는도 이상하네.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된다. 맞았다 틀렸다. 먼저 분사무소 대표자가 누구라고요? 책임자. 그리고 거래계약서가 또느냐는 뭐라고요? 서명 미. 떠내지는 않겠지만 서명 미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등록관청. 요거 잘 보셔야 돼요. 등록관청을 신경 써야 되는데 안 보여. 등록관청은 거래계약서에다가 서명 및 날이나 하지 않냐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요거 다 빼버리고 소속을 등록관청이 그럼 시장군수구청장 걔가 자격증 줬니? 그럴 겁니다. 소속 공사에 대해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자격정지 내릴 수 있는 사람 누구래요? 시도지사. 이거 내보려고 많이 시도한다는 겁니다. 딱 까맣게 잊어먹겠죠. 뭔 등록관청이 그 사람이 시장군수구청장인데 뭔 자격을 정지한다고 도지사한테 옥상 끌려가고 아주 먼지나게 얻어 터질라고 입니다. 아주 물 뿌리고 때릴 거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사람은 시도지사. 업무정지겠지. 개업한 때 업무정지를 가할 수 있겠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X. 임자가 말이 안 되는데 그거 맞다고 그럴 거니 그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볼까요? 거리계약서를 작성교 보존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사는 이 거리계약서 작성교부인데 거짓도 아닌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대요. 등록 취소 아닙니다. 뭐 업무정지, 거짓, 거래계약서 거짓이었을 때 그때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기 거짓 있구만. 등록 취소 박스에 거짓 기재. 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했을 때가 등록 취소고 나머지는 다 업무정지고 제재도 조심해야 되고 입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뒤에 있는 요것만 먼저 풀어보고 오늘 마무리 한번 해볼 거니까 여기 지금 계속 나와요. 18번째 한 문제 나오고 금쟁이도 한 문제가 나오고 자 계약금은 너무 오랫동안 안 나와갖고 딱 요거까지 볼 건데 올해는 꼭 나올 것 같고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18번째 보증설정 보시까 얘도 무조건 나옵니다. 보증설정 한 문제가 무조건 나와.
사고 쳐놓고 배만 들이댈 거요. 요 소리입니다. 그리고 거기 출제 보시가요. 보증 관련 서류는 그 보증 관련 서류 제출은 전자문서가 된다 가능하다. 이렇게 전자문서 가능한 게 딱 4개입니다.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전자적으로 확인되면 안 내도 된다. 인장 등록, 고용 신고, 요 보증 관련 서류 이런 것들은 바로 전자문서가 가능해요. 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보증 설정에서 우리 보증은 등록 신청 때가 맞을까요? 통지가 맞을까요? 등록 통지. 등록 신청 때가 아니라 통지. 그 통지에다가 동그라미니까 등록 통지를 받아야 설정할 수 있고 등록 신청 때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계속 봤는데 그리고 업무 개시 전까지는 설정을 하여야 하고 이건 정말 등록 취소를 당한다는 겁니다. 그건 공손 손해배상 조치 안 하면 등록 취소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3년 동안 영어 못하고 싶니? 그럴 겁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변경 설정은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할까요? 아니면 만료일까지 설정해서 신고할 수 있을까요? 변경 바꾸는 거 요거는 효력이 있는 기간 중 그게 맞습니다. 만료일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자꾸 늦었다. 만료일까지 그건 재설정 바꿀 때는 아무 때나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료일이 12월 30일인데 지금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효력이 있는 기간주 그 앞에 그게 맞습니다. 근데 재설정은 요거 뭐 효력 있는 기간 중에 하라는 게 아니라 만료일 자동차 보험처럼 만료일까지 갱신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건 해석으로만 가능하네요. 신고 안 하면 업무정지인데 별표 해석으로만 꼭 가능하면 1개월. 이것도 아직 안 내봤는데 다른 놈들은 1개월 내봤다는 겁니다. 1월이 맞습니다. 아까 전속중개가 1개월도 약간 신경 써봐야 되고 여기도 1개월이라는 거 신경 써보셔야 됩니다. 한 번도 아직은 내본 적은 없다 주셔야 됩니다. 아예 안 내겠다는 소리는 아닐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보증 설정 금액 볼까요? 보증 설정 금액이 제일 중요해요. 공인중개사고 부칙은 1억이래요? 2억이래요? 얼마? 1억입니다. 1억. 그리고 법인의 주된 사무소 얼마래요? 대형 사고죠? 2억. 거기 3분의 1 이상도 공인중개사고 아주 큰 회사니까 저것들이 사고를 치면 아주 대형 사고를 칠 거예요? 2억. 분사무소 얼마라고요? 1억. 그러니까 분사무소가 3개면 3억을 설정한다? 틀렸다. 그죠? 얼마? 5억. 주된 사무소 2억은 어쩌고 3억만 설정해갖고 신고할 거니? 그입니다. 등록까지 같이 해야 되니까 거기는 5억 그래야 된다. 또 5억이 맞는데도 3억이 맞다고 혼자 우겨갖고 이상하다고 그 답을 고르시면 바보 주셔야 됩니다. 지역농 보실까요? 지금 500도 내보고 2000도 내보고 막 별쇼를 다 해봤으나 지역농 협동조합은 얼마래요? 500이 아니라 2억이 아니라 1000만 원입니다. 아마 또 올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 농협만 저렇다는 거지. 2번처럼 신탁업자 등 자산관리공사 이런 데는 주된 사무소 2억. 자, 틀렸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분사무소 1억. 그러니까 농협만 그래. 농협만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설명. 자, 4가지입니다. 다음 중에서 설명할 것은 이렇게도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장되는 금액. 내가 사고를 치면 얼마가 보장된다. 그리고 보증 설정했던 보증기관입니다. 근데 하나만 보증 종목이 아닙니다. 그 3개를 종목이라고 합니다. 종목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보증보험 그럼 끝. 나 공제 가입했다 끝. 나머지 왜 설명하니 그입니다. 보증기관 하나.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보증기관이 어디 있다는 소재지. 그 다음에 보장기간. 그 보험 같은 경우 1년 이내, 2년 이내 이렇게 이제 그 기간, 보장되는 기간. 내가 옆에 보는 것처럼 보증 종목은 설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입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중개 완성된데 중개 완성되기 전에 설명해야 된다. 아닙니다. 또 교부해야 된다. 아닙니다. 중개 완전히 다 끝났을 때 거래 당사자한테 위에 있는 설명도 완성되기 전이 아니라 완성된 후 그리고 거래 당사자 보증 관련 서류를 교부를 하라는 겁니다. 이것도 전자문서는 대곡입니다. 내가 인터넷으로 이메일로 보험에 가입했다는 거 보내줄게. 요겁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볼까요? 설명을 그리고 교부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 원이나 과태료가 있습니다. 보이게 할 때 반면 보이게 할 때 그 개 보이게 할 때 요 보가 보증 설정을 설명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별표 연험도 30이라고 다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다가다 꼭 눈여겨보세요. 자, 얘도 한 번도 안 내봤지만 별표 꼭 휴원만 내는 게 아닐 것 같아요. 요놈도 30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급 후 요건 정말 계속 내고 있습니다. 지급 후 얼마 만에 다시 설정을 하든지 그리고 버전을 해야 되는데 얼마라고요? 작년도 30이라고 내봤습니다. 11일도 아니고 7일도 아니고 15일입니다. 지체 없이도 아닙니다. 15일 새로 가입 그리고 보존을 해야 되는데 보증보험하고 공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보존이 아니라 새로 가입
그러니까 15일 주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다 빠져나가면 아예 1,000만 원만 빠져나가도 1억을 다시 가입을 새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약관이 그래. 그 다음에 공탁금은 여기 이제 공탁금은 현금을 보관해 놓고 있습니다. 3,000만 원 빠져나갔다 부족하게 된 금액을 뭐 하라고요? 다시 가입이 아니라 보전. 메꿔 넣으라는 겁니다. 그럼 2,000만 원 빠져나갔다 2,000만 원만 그걸 보전한다, 채워 넣는다. 입니다. 그냥 지키고만 있다는 게 아니라 채워 넣어라. 보충할 보자리에서 한자가 달라서 그래요. 주하셔야 됩니다. 보전. 주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문제 한번 읽어보실까요? 1번. 개업 공인주사가 설정했던 보증은 만료일까지 변경할 수 있다. 만료일까지 변경한다고요? 만료일이나 효력 있는 기간죠. 이렇게 문제 딱 내려오면 맞는 것 같다는 겁니다. 뭐 만료일까지 변경, 12월 30일까지 계속 참다가 변경할 거냐고? 아니요. 효력이 있는 기간죠. 아무 때나 변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선 설정 후에지. 라고 해서 1번 X. 그리고 공제금은 꼭 이렇게 내보라고. 그럼 공제하고 공탁은 글자도 비슷해. 공제가 맞니? 그입니다. 공제금은 사망이나 폐업한 후 3년은 맞았네. 요놈을 또 5년이라고 한번 내본 적도 있어서 3년 이내는 회수할 수 없다. 공제가 아니라 공탁. 정말 이런 거 아주 짜증날 겁니다. 공탁. 돈을 맡겨놓은 거 공탁한 겁니다. 공탁한 거 그놈만 3년 안에 못 찾아가입니다. 네 돈 누가 찾으러 올 건데 주하셔야 됩니다. 나도 봐봐봐 주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증보험 공탁금이 지급되면 15일 이내에 세 개를 다 묶어다가 15일 이내에 새로 가입. 그럼 공탁만 한번 떼갖고 그게 새로 가입인지 한번 볼까? 그입니다. 여기는 15일 이내에 새로 가입하여야 한다. X. 그 뒤에 보존 나오면 몰라도 그냥 새로 가입해야 된다. X. 새로 가입하거나 보전해야 된다. 아니면 공탁을 빼야죠. 그냥 보증보험하고 공제금만 15일 내에 새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세 개가 같은 게 아니고 저기 박스 나눠놨구만. 1번, 2번도 다르다고 나눠놨구만. 이거 X. 꼭 주의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4번 보증을 변경하거나 재설정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개업공사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받을 수 있다. 근데 설정하지 않았다고 100만 원 이하 과태료니까 얘가 업무정지입니다. 아직은 안 내봤습니다. 업무정지 설명을 안 했을 때 관련 서류 교부 안 했을 때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이놈 제재가 아주 애매하죠. 꼭 정리를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보증 설정 자체를 안 하면 등록 취소, 신고 안 하면 업무정지, 그리고 설명을 안 하면 과태료. 여기는 신고하지 않았으니까 업무정지입니다. 업무정지. 별표 1개월짜리. 저기 별표 1개월짜리 있구만. 신고 X 업무정지라고 있구만. 자, 그거 박스 두 번째 있구만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정말 이렇게 한번 꼭 내볼 건데 지금 안 틀리고 이거 어렵다고 했습니다. 공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공제계약 그 당시에 공제사고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이거 맞았을까 줄까요? 또 이게 뭐래요? 또 이러면 안 됩니다. 확정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확정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고가 나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자동차 보험이 됐건 공제가 됐건 원리가 똑같을 건데 공제 사고 여부가 확정되어 있으라고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확정되어 있지 않고요. 앞으로 사고가 날 것 같으니까 그 날 것 같은 것 때문에 대비해서 보증보험이나 공제 가입하는 거지 사고 여부가 확정되어 있어야 된다. 사고를 쳐놓고 공제 가입한다. 보험 사기로 교도소 바로 들어갑니다. 이거 말이 안 된다. 확정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5번 X. 요놈의 속색일 것 같으면 체크 한번 해놓고 그입니다. 금쟁이 별표 3개가 당연히 나오고요. 다 끝나가고요. 그 다음에 1번 볼까요?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했을 때 정말 업됐을 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밥 먹듯이 지었을 때 업이 되면은 교도소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근데 매매업이니까 매매만 매매할 거예요. 그럼 문제. 교환업이나 임대업은 금쟁이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거 X에다가 동그라미를 꼭 넣으셔야 된다. 요 정도만 돼. 다른 거 낼 것도 아예 없어. 그리고 두 번째,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중개를 의뢰받거나 명의를 이용토로 했을 때, 위에 문장 나오죠. 무등록 중개업을 알면서도, 모르면 괜찮은데 알면서도 중개를 의뢰받거나 명의를 이용토록 했을 때, 아직 안 내봤지만 거래를 해야 아니라는 겁니다. 거래를 안 해도 의뢰만 받으면 금쟁이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문제 볼까요? 무등록을 모르면 금쟁이 이다 아니다. 모르면 아니다. 모르면 정말 아니다가 맞습니다. 이다. 차라리 죽으라고 해라. 아니다가 맞습니다. 세 번째, 중개보수 실비를 초과하지
하여 금품을 받았을 때 여기도 꼭 받으라고 요구만 아까도 봤었던 요구만 아니요. 그럼 뭘까요? 합의했는데 사례비를 받았다는 겁니다. 합의를 해도 사례비를 받아도 금쟁이다 아니다. 금쟁이 이다. 초과하면 무조건 금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순가중개계약을 위법이다. 그건 아니다. 순가중개계약 계약은 괜찮다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가중개계약 측에서 결국은 초과해서 받았을 때가 금쟁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초과한 금액의 수표가 부도 처리가 되거나 반환해도 금쟁이 들어간다는 거나 들어간다. 우리한테 너무 억울하다는 금쟁이 들어가. 요거 주의하시라고 했습니다. 겸업은 아까 6개 봤었던 겸업은 약정으로 받지 중개보수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금쟁이도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예 제한 규정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알아서 하기. 겸업은 알아서 하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냥 판단을 거치는 거 볼까요? 매도를 가격을 숨기거나 3억인데 막 3억 5천이라고 1년 후에 2배로 팔아주겠다. 2배로 팔아주면 괜찮습니다. 못 팔아주면 금쟁이. 애들 말로 뻥이요 뻥. 큰일 나죠. 그러니까 개발계획이 수립되지도 않는데 됐다. 그리고 거짓 설명해서 안 할 거래를 하게 했을 때 이게 판단을 거쳐놨다는 겁니다. 하자를 알려주지 않고 그리고 거래를 했을 때 하자 알려줬으면 안 했을 건데 이게 바로 판단을 거쳐놨다. 1학년 1반 매매 알면 초과 판단. 자, 먼저 매매 볼 때 매매 알면 있잖아요. 그 다음 초과 판단. 매매하면 초과 판단. 요게 1학년 맨날 봐서 이제 다음 주에도 또 볼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학년 볼까요? 증소를 직접 쌍방에게 7번째 투기하면 무거운 얼마? 3학년 3반. 나 먼저 증서는 오히려 잘 안 내보여요. 분양이나 임대 등과 관련된 증서, 청약 저축, 청약 예금, 그리고 주택상환사채 이런 게 바로 이제 증서. 주택법에 나와. 중개하거나 매매를 어부를 했을 때, 그건 중개만 해도 증서니까 중개만 해도 얼마다? 3학년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거기 문제 볼까요? 근데 분양권은 증서도 아니다. 아니다. 증서 아니다. 입주권이 증서지 분양권은 증서 아니요. 그건 건물이요. 입니다. 헷갈릴 것 같으면 입주권이 증서라고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제일 많이 나온다는 중개론과 직접거래. 의뢰인 보실까? 의뢰인 옆에 대리인. 수임하고 거래해도 금쟁이다 아니다? 금쟁이다. 본인한테 효과 가잖아요. 그리고 합의를 해도 보수를 받건 안 받건 무조건 싸게 해주건 보수를 안 받건 그래도 금쟁이요. 근데 거기 문제 볼까요? 다른 개업 공유사 의뢰인이나 아니면 간접 거래로 다른 개업 공사를 통해서 아니면 일방 대리는 금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거 아니다. 그럽니다. 또 이것도 시험장 가면 금쟁이다. 라고 하면 그건 아니요. 그 다음에 탈세 투기 조장 보시까 미등기 전매 그리고 임대주택의 매매 임대주택의 임대까지는 괜찮은데 매매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매 제한된 그래야지 전매 제한되지 않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시험 문제 나왔다. 근데 전매 차익이 없어도 투기 조장은 그리고 탈세 조장은 조장 그랬잖아요. 금쟁이다 아니다? 금쟁이이다. 요건 꼭 나온다는 겁니다. 하여튼 직접거래 쌍방대리하고 투기조장 무조건 나와. 오늘도 가보면 한 문제 나와 있어. 주셔야 됩니다. 먼저 1번 볼까요? 다른 개업공사를 통하여 그리고 개업공사의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도 금쟁이래요. 금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내 건물을 어떻게 팔아먹으라고? 이렇게 팔아먹으라고. 금쟁이 아니다. 금쟁이 아닙니다. 다른 기업을 통하면 괜찮다는 겁니다. 그 다른 기업이 공정하게 할 거예요. 주셔야 됩니다. 2번 개업공사가 매도인에게 대리권을 수요받아서 매수인과 일방이요 쌍방이요 매수인과 직접거래하면은 금쟁이다. 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일방대리인데 무슨 쌍방대리인데요. 뒤에 있는 매수인에게도 대리권을 수요받아서 매매했을 때 그게 금쟁이라는 겁니다. 지금 동그라미 2번에 일방이다 쌍방이다? 일방이라서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X.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미등기 부동산의 전매를 중개하지만 차익이 없으면 또 기가 얇아가고 차익이 없으면 금쟁이는 아니다. 차익이 없어도 금쟁이다. 그래서 이다가 맞습니다. 요놈도 X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20번 마지막으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요놈도 올해는 정말 꼭 한 문제 나올 것 같아요. 너무 오랫동안 안 나왔어. 주셔야 됩니다. 먼저 예치 누구 명의로 맡깁시다. 두 번째는 어디다가 맡깁시다. 명의 정하고 기간 정해서 맡깁시다. 매도인치가 잘못해놓고 매수인한테 돈을 안 줘. 얼마나 불쌍하냐고. 하여튼 불쌍한 동의 3번에도 있지만 여기도 불쌍, 매수인도 불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리 수령. 중간중간에 찾을 수도 있다. 그냥 우리 매도인이 맡깁시다. 그럼 알았어 라고 하지.
못 찾으면 안 맡겨 그럴 겁니다. 또 매수인 다치면 안 되니까 보증서 발행해서 그 보증서 누구 주고 찾아옵시다. 요게 바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건너와갖고 저 제목을 봐도 어려워합니다. 외국 물 먹어서 어렵대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예치 명의자 누구라고요? 개업, 매도 매수인 빼야 됩니다. 개업하고 대통령령에서 정하사. 저 개업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6군데나 있으니까 네가 한번 골라봐봐 됩니다. 공제 사업을 하는 공인중개사협회 그냥 공제만 써놔도 괜찮고 그럼 금융기관 오늘은 문 닫았으니까 물어보지 마시고 금융기관 그리고 신탁업자 우체국 최신관서 보험회사 보증고르면 안 됩니다. 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 이렇게 6군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가 법원이 나왔었다는 법원은 없어 주의를 하셔야 된다. 법원에다가 맡기니 그럴 겁니다. 명의를 정하니 그래입니다. 그 다음에 예치기관에는 저기 주의처럼 누구 하나만 빼놓고 아까 6군데 저기 가로 있는 공금신체보호관 쓰기 귀찮으니까 등 그랬다는 겁니다. 금융기관 그 다음에 공제사업을 하는 아까 공금할 때 그 그 다음에 신체할 때 그 3개 나란히 신탁업자 등 해놓고 귀찮으니까 6군데 뭐 개업은 안 들어갑니다. 근데 보증보험회사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유사품에 또 주의하세요. 보험회사지 보증보험회사가 아니에요. 보증보험회사는 보증서 발행할 거예요.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리 수령을 왔습니다. 이제 맡겨놨고 이제 중간중간에 찾을 때 매수인 다치면 안 돼. 그럼 보증서 발행합시다. 보증서를 누가 발행한다고요? 금융기관 옆에 보험회사가 맞아요. 보증보험회사가 맞아요. 보험이 아니라 보증은 보증끼리 보증보험회사가 맞습니다. 금융기관하고 보증보험회사 하여튼 금융기관은 약방의 감초처럼 다 들어가. 예치명의자 예치기관 보증서 발행한다는 2개 중에서 하나에 들어가. 여기는 보험회사가 아니라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해요. 정말 주의처럼 협회하고 보험회사 아니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증서를 누구 줄 거예요? 돈 더 못 찾니? 그럴 겁니다. 여기 보증서가 제일 중요해. 예치기관이 아니라 예치명의자입니다. 예치명의자 통장 들고 가야 돼. 예치명의자입니다. 예치명의자에게 주고 미리 수령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업무정지 별표 이건 시험 문제 많이 내봤다는 겁니다. 1개월이 맞을까요? 3개월이 맞을까요? 1개월 한 사람입니다. 누구 한 사람? 우리 개업하고 근데 대통령령에서 정한다는 그 대통령령 여기는 제재가 있다 없다? 공금신체보가 제재가 없다는 겁니다. 그 개업 하나만 동그라미 놓고 우리 개업 하나 그래서 별표 1개월 한 사람만 1개월로 얻어 터져입니다. 인출 그리고 수수료 등에 동의를 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약정하려니까 약정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따로 분리해서 관리 안 했을 때 막 인출을 막 함부로 동의 없이 인출했을 때 그게 네 돈인지 매도 매수인 돈이구만. 네 번째 보증증서 등을 교부를 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4개 뭐 이런 것들은 아주 간단하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특징에 보는 것처럼 계약금 등의 예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그게 아니라 할 수 있다. 정말 여기 아주 여러 번 내봤다는 겁니다. 권고는 할 수 있다. 그리고 누구에게만 의무가 있다고요? 개업. 공금 신체보관은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개업 말고 다른 사람은 인출해도 괜찮다. 막 뺏어 써도 괜찮다. 아무 문제 없다는 겁니다. 분리 안 해도 괜찮다. 있는 거 돈밖에 없는 은행 그입니다. 1번 볼까요? 계약금 등을 예치를 할 경우에는 보증서를 발행하여 예치 명의자에게 요걸 한번 잘 보시라고 합니다. 이거 내보려고 발행합니다. 먼저 예치를 하는데 어떻게 예치를 하는데 보증서를 발행하여 예치 명의자한테 교부를 할까요? 예치할 때는 안 그래요. 예치할 때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4번에 증서줘라 이런 소리가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뭐 자세히 볼 건 아닌데 한 번도 안 내봤는데 예치를 할 때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거지 말이 안 되죠. 보증서는 찾을 때 그러니까 앞에다가 미리 수령 이렇게 맞추든지 아니면 예치를 할 경우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앞에는 예치 뒤에는 찾아. 앞에는 예치고 뒤에는 미리 수령이고 이거 뭐 말이 되니 그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전혀 감이 안 오는데 너무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겁니다. 아직 안 내봤는데 내보려고 발악을 합니다. 조심나 미국의 제도라서 한 번 정도 구경도 아예 못 해봤고 머릿속에 안 와. 주셔야 됩니다. 일본 X 주셔야 됩니다. 2번 보실까요? 계약금 등을 우선 수령하는 경우는 미리 수령하는 경우는 보증서를 발행하여 보증서 발행은 맞았죠. 예치기관에게 교부하고 거기 가면 돈 찾겠니? 그입니다. 통장도 안 들고 예치기관에 교부하고 손바닥만 맞아 미리 수령할 수 있다. 예치기관이라 예치 명의자
요번 주수를 제일 많이 낸다는 겁니다. 2번 예치 명의자 꼭 나올 만한 문장이 정해져 있어요. 그놈 나왔나? 내가 찾으러 갈 거예요. 10월 27일 날.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대통령 영의 정하는 자의 명의로 예치를 할 경우에도 대통령 영의 정한다는 공금 실제 보관인데 거기도 계약금 등을 따로 분리하여 관리를 하여야 한다.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 정말 안 한다는 겁니다. 아까 한 사람만 한다고 해놨구만. 저기 개업에다가만 동그라미 해놨구만. 뭔 관리를 하냐고. 인출해도 괜찮습니다. 제재가 있다 없다? 없다. 거기는 그냥 믿어. 우리 개업만 못 믿겠다 라고 해갖고 상당히 우리 개업에게만 제재가 가해진다는 겁니다.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오시면 이제 협회 뭐 보증계 보수하고 조금 쉽게 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신고. 머리가 좀 너무 많이 아프실 건데, 그리고 동영상으로, 자, 여기서 조금 이제 힘드시면 체크해 놓으시고, 동영상. 우리 보통 이제 우리 특강할 때는 요걸 오후에 막 밥 먹고 그냥 아예 그냥 내리하시면 한 6시 되면 다 쓰러지십니다. 근데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좀 나눠서 하는 게 조금 더 힘이 좀 덜 드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막 동영상 안 찍어갖고 요걸 딱 한 번 듣고 나면 그냥 끝나버리는데 아마 이제 동영상 찍어놓은 것 같으니까 그거 보시면은 조금 그래도 정리가 될 겁니다. 요걸로 꼭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정말 부피를 좀 줄이셔야 됩니다. 아직도 막 요만한 거. 민계공은 좀 어쩔 수가 없는데 다른 과목은 좀 특강 자료로 좀 해가지고 그놈만 좀 여러 번 봐서 머릿속에 다 집어넣어버리면 괜찮을 겁니다.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도 오늘 이렇게 좀 많이 오셨는데 좀 다음 주에도 오셔가지고 같이 한번 꼭 보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